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여정을 거쳐서 한국으로 온 탈북민들이 무려 34,000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청소년들도 많은데요. 참 한국에 사는 청소년들도 낯선 곳에 가면 적응하기 힘든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한국 땅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통일담담은 탈북 청소년 중고등학교입니다.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장 선생님과 함께 우리 탈북 청소년들 잘 정착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장 선생님. 네.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 류희진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어공주 유희진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 아주 핫하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여명학교가 벌써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20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90년도 중반에 그 현장에서 저처럼 현장에서 탈북민들을 구조하고 한국까지 데려고 오던 이제 활동가들하고 또 북한을 돕던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설립한 중고등가정의 학교인데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인가받은. 인가받았어요? 네네. 탈북민이 34,000여 명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으로 국한시키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그 초중고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한 1,700여 명 되는데요. 그 중에 3분의 2는 중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이고 한 3분의 1 정도만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중국에 태어난 그 청소년들은 네. 양쪽 부모가 다 탈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낳은 또 이제 중국인 아버지와 또 이제 뭐 아버지의 국적을 모르거나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점점 경우의 수가 많아지죠. 예. 탈북 청소년 가운데 대다수는 어떤 형식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건가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가? 그러니까 한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또 이제 그래서 식량을 찾아서 국경을 넘고 한국까지 오는 네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일반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대안학교는 이제 엄마 같이 더 품어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거나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더 많이 왔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북한에서 오는 학생들이 거의 못 오고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어머니들을 이제 밖에 잘 못 나가게 하죠. 근데 애 낳고 이러면은 자유롭게 해줘요. 중국에 있으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근데 아이는 아버지랑 살다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사춘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경제력도 없어지고 이제 뭐 중2병은 사실 김정은도 무서워해서 못 데려온다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중국에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버지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살아라. 진짜 엄마 찾아 산말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오는데 엄마는 이미 이제 재가를 했거나 또 중국에서의 어떤 그게 트라우마잖아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엄마가 버리고 갔다고 생각할 수도 그렇게 있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 보니까 또 너무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이렇게 엄마가 새로 결혼했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당황하죠. 엄마도 적응해야 되고 남한 사회도 적응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학교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랑 어린 시절 함께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분단 시대잖아요. 분단 시대 가장 그 어떤 그 사회적인 피해자, 그 시대의 피해자가 탈북 여성과 그 자녀인 것 같아요. 엄마는 중국말을 못하고 애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둘 다 양가 감정이 있죠. 아이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상처도 있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던 그런 그리움이 있고 이 엄마는 어떤 자기 상처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래서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비극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내 자식하고 소통이 안 된다. 같이 살 수 없다면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우리 희진 씨는 20대 돼서 넘어온 거죠? 네, 전 25살에 넘어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중이병 다 겪고 다 지나고. 저는 뭐
죽어라 훈련만 하느라 중2병이 뭔지도 모르고. 아, 그러면 혹시 탈북 청소년을 만나볼 기회는 좀 있었어요? 네, 하나원에 있을 때 청소년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있는 네.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고 네. 막 다양한 청소년들을 보게 되는데 그냥 누나 된 심정에 언니 된 심정에 너무 속상하고 저도 막 25살임에도 불구하고 막막했는데 막막하죠. 그 친구들 그래도 보면 나름 연락도 주려고 했었고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종작 하나원 졸업해서 나오면 각자 제가 살기 먹고 바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쵸. 어려 연락을 제가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친구들이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제가 알았던 어떤 동생은 부모님들이 탈북 과정에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네. 보이부에 잡히는 순간에 이렇게 다 네. 근데 계속 그냥 방황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온 경우가 많지만 네. 네. 상처로 똘똘 뭉쳐있는 경우도 많이 보시겠어요. 네네. 제가 중국에서 탈북자를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이게 막 공포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혹시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가 있었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탈북 청소년이나 중국 출생 자녀들은 이렇게 상처에 이 아이들이 되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상처 치유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교육만 시킨다고 이게 들어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이제 와보시면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북한에서 오신 분도 상당히 많고 네네. 각자 다 사연이 있거든요. 네.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아마 우리나라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건데 네. 저는 그냥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선생님을 해서 그 자녀들 빈민 자녀들을 빈민촌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3학년 때 우연히 그 저희 집에 잘못 걸린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게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근데 너무 절박하게 뭐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어?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재를 당한 첫 번째 케이스에 파키스탄 사람이었는데 그분 도와주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돕게 됐고 그러다가 97년도에 저희가 많이 돕던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중국 교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그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저희가 이제 돕던 사람들 만나면서 네? 신혼여행을 좀 보람있게 보내자 이래서 갔는데 그때 97년도 4월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보통 괌이나 이런 데까지 갔으니까 그런가 봐요. 제주도나.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하면서 이제 파키스탄, 네팔 이런 사람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이 어려워서 도왔는데 솔직히 제일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탈북하신 분들은 만나자마자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뭔가 찌릿찌릿하고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처음에 딱 봐서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참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몰랐어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랑은 사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네요. 너무 감동. 아니 보통 집에 잘못 걸린 전화가 와서 막 도와달라고 하면 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그렇죠. 끊어버리죠.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려운 그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네. 이게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이 알- 돼요? 그렇죠. 그게 조기 교육을 받은 거죠. 예. 탈북자들 돕게 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또 청소년으로 갔잖아요. 네, 탈북자 네, 네. 가운데서도. 네. 그것도 계기가 있을까요? 중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북한 분들이 이 남존여비 이렇게 제가 되게 그때는 어렸겠죠. 28살 막 결혼했을 때인데 제가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감히 어린 여자애가 남자한테 이런다고 말도 안 듣고 막 화를 내시고 막 욕하시고 그래요. 근데 자녀들을 제가 끌어안아주면서 맨날 뭐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들도 그래서 북한을 돕는 일이 정말 이 어떤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 교육을 통해서 들어가면 자녀도 바뀌고
그 부모도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거 자녀를 좀 제대로 가르치면서 예, 부모들도 이렇게 돕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아까 말씀 중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제 네. 대학을 갔고 네. 선생님을 꿈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더 청소년 그렇죠. 문제 가운데서도 탈북 청소년 교육에 네. 관심을 갖게 되신 네, 것도 네,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중국 출생도 있고 북한 출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일을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내 꿈도 이뤘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사람마다 중시하는 게 다릅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가난한 동네에 태어났고 공부를 잘했다. 또 여대생이면 그때 네. 굉장히 그래도 네, 엘리트 이뻤겠죠. 또 지금도 미모가 상당하시거든요. 일단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대학을 갈 때 나는 다시 이 빈민촌으로 안 들어오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잘 가리키면 내가 돕는 사람들도 가난에서 탈출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죠. 예. 참 제가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속물같이 느껴질까요? 갑자기 저는 천사를 뵙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저희가 탈북한 입장으로서 정말 제가 너무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네.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냥 말로 어쩌냐 이러는 사람 많아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정말 어려운데 그런 분이 제 눈앞에 계시니까 네. 진짜 천사를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사실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네.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면 네, 그 네. 분노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막 사실, 나가고. 우리가 네, 네.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네. 불안할 수 있는데 네. 여러 가지로 참 큰 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한테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어려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알잖아요. 탈출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탈출하는지 알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자기 어려워봤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정말 남을 돕는 일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래서 세상을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애들이지 않을까. 네. 예. 네, 통일 담당 제가 이걸 진행할 때마다 세상에 참 대단한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은총을 받습니다. 네. 조명숙 선생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집니다. 통일 담당.